이번에 중장년분들에게 도움되는 공공일자리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 업무만 하는데도 하루에 6만 원을 벌 수 있으며 4대 보험, 주말 수당, 월차 수당까지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어떠신가요? 심지어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 지역에서 대규모 참여자 모집 중인 공공근로사업 동행 일자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행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 안심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공공일자리를 찾으실 때 동행일자리와 뉴딜 일자리를 헷갈리시기도 하는데요. 뉴딜 일자리도 동행일자리처럼 공공일자리의 일종으로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일 경험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동행 일자리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자체를 지원해주는 제도, 뉴딜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행 일자리는 뉴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군도 훨씬 넓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사업입니다. 동행 일자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번씩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합격하면 상, 하반기 각 6개월 동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임금 6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4대 보험, 주휴수당, 월차수당, 간식비 등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공고는 대부분 모집이 끝났는데요. 아직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경기도 양주시 등 몇몇 지역은 12월 초까지도 모집을 받는다고 하니 지금 살고 계시는 지자체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집 완료되었더라도 종종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동행일자리 자격 조건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 공통되는 부분만 뽑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부터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우고 그중 정중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동행일자리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70%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물론 몇몇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80%까지도 모집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와 80%의 가구별 소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의 가구별 소득액입니다. 1인 가구라면 기준 월소득이 약 155만 9천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인 가구는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액이 401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중위소득 80%의 가구별 소득액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178만 2천 원, 4인 가구는 월 소득액 458만 3천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합해서 약 4억 원 이하일 경우 동행일자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자동차, 연금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니 지자체별 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입니다. 나이 기준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상당히 널널한 편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행일자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동행일자리 분야에 따라 나이 조건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럼 동행일자리에는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5가지 일자리 분야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동행일자리 분야는 신체, 경제, 사회 안전, 기후환경, 디지털로 총 5가지입니다. 분야를 고르시면 해당 분야의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체 분야의 일자리는 대부분 신체적 약자인 어린이를 위한 일자리로 아동 건강이나 등하교 도우미, 교육 등 업무가 있습니다. 경제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자리로 도시락 배달이나 긴급 복지 대상 가정 발굴 등 업무가 포함됩니다. 사회 안전은 말 그대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에 안전 요원이나 응급 장비 점검 등 업무가 있습니다. 늦은 밤 여성들의 귀가를 도와주는 주민 보안관 등도 선발 중이라고 합니다.
기후 환경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도세 환경을 책임지는 일자리로 무단투기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담배꽁초 수거 등 여러 업무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는 정보 접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을 보조하는 일자리입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도와주거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분들이 어려워하는 디지털 업무를 대신하는 디지털 안내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행 일자리 사업에서는 다양한 분야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자격증 없이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동행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권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받는 지원금이 있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생계급여를 매달 지급받는다면 신청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예 참여, 배제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입니다. 동행 일자리를 마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동행 일자리 사업 역시 4대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일수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동행 일자리는 6개월 동안 진행되니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에도 해당이 됩니다. 180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요. 이 조건은 계약 만료 사유도 포함됩니다. 동행 일자리의 계약 기간인 6개월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계약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참여 횟수입니다. 동행 일자리는 2년간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례사업은 예외로 3년간 4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2년간 3회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으나 연속 참여는 2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숙인인 경우는 2년간 3회 참여할 수 있으며 연속 참여 3회도 허용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동행 일자리 관련된 정보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동행 일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 제도인 만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모집합니다. 공고를 빨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 배제 대상인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동행 일자리 참여 배제 대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포기 각서를 작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1세대 2인 참여자입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까지만 동행 일자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건강검진 기준 근로능력 미약자, 중복 신청자,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자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해당하면 통보 없이 자동으로 참여 배제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세요. 동행 일자리 바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거주하시는 지자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이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돈 되는 최신 정보, 혜택까지 제일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